네, 다음 지문 보도록 합시다. 예술 지문이고요. 총 단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단락으로 구성된 그런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번 시간에 찍은 거 보니까 화면 확대를 안 해가지고 또 조그맣게 보일까 이게 걱정인데, 뭐 조그맣게 보이면은 필기 파일하고 또 이 영상 파일하고 같이 띄워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보죠. 예술 지문이에요. 우리 앞에서는 철학 지문 했는데 1단락 보겠습니다. 회화와 조각 같은 전통 예술에서는,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A와 같은 B, 이거를 또 지적한 이것을 갖다가 제보한 학생이 있었어요. 분석의 틀로. 그래서 꽤 괜찮은 그거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기에서 A와 같은 B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예술, 그러니까 이 글 안에서는 전통 예술이라고 하면은 뭐랑 뭐를 떠올려야 된다? 회화와 조각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기에서 이 두 개를 그러니까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전통 예술로 쓸 수도 있고 회화와 조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에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A와 같은 B도 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예술이에요. 전통예술. 시간이 예술작품의 존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조건으로 존재했다면 비디오 아트, 야, 이게 이제 뭐야? 비디오 아트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화제가 되는 거죠. 중심 화제. 그러니까 근데 또 중심 화제인데 전통 예술과 비디오 아트의 그 차이점도 잘 나타나 있다.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시간은 예술 작품의 또 다른 이미지처럼 지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비디오 아트 자체가 이 전통 예술하고 다른 이미지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아트, 지금 시간이잖아. 시간. 이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통 예술과 비디오 아트는 다른 이미지처럼 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비디오 아트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차원은, 자, 시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시간의 차원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시간이다. 공감하지 않더라도 지문을 믿어야 되지. 비디오 아트의 시간 특징이 뭐냐면은 상상력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시간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자체가 또 뭐요? 이것도 사실 주체가 시간이요. 그럼 시간이 도대체 한 달락에 몇 번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는 아마 비디오 아트 중요한 화제이고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비디오 아트의 어떤 시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다른 비디오 아트에서의 시간 개념의 차이점을 주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옳은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체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기술적인 시간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비디오 아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논리적인 시간성, 여기서 이제 차이점 하나 나오는 거죠. 일단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논리적인 시간성의 세계를 벗어나 있다. 뭐에서의 시간이요? 비디오 아트의 시간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꼼꼼하게 안 읽는다 하더라도, 야, 여기서 지금 비디오 아트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된다는 거죠. 2단락. 비디오 아트의 시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비디오 아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영화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 전통 예술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영화는 시간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영화만의 이거 뭐야, 보조사 빠뜨렸네. 보조사 분석의 틀. 절대적인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화에서의 시간은 우리의 경험 구조를 닮아 있는 재현적인 시간이지만, 그쵸,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 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물론 판타지 영화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타임워프 영화라든지 다르겠지만, 웬만한 그 평범한 영화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간의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재현이라는 말을 썼어요. 재현적인 시간이지만 우리 경험이 의존하고 있는 실제 시간은 아니다.
그쵸. 그건 그 영화에서의 시간이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재단된 시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영화관에서 영화 감독이 연출한 내용을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구조 안에서 감상하게 된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2023년을 살고 있지만 만약에 6.25 전쟁을 다룬 영화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영화관에서 2023년에서 뭐예요?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구조, 그 6.25라는 1950년 6월 25일이라는 그 시간의 구조 안에서 감상하게 된다라는 얘기. 뭐 쉬운 부분인데 좀 어렵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관객은 이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거는 6.25를 다룬 영화일 거야 이렇게, 즉 영화 감독이 제시하는 시간의 프레임에 적응할 준비를 하면서 영화를 감상을 합니다. 근데 비디오 아트의 관객들 역시니까 공통점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작가가 제시하는 이미지를 어떤 시간적인 구조 안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이 동일이라는 말이 없어도 역시라는 말이 있으면 대상 간의 공통점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비디오 아트는 논리적인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영화적 시간의 구조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즉 논리적인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아트가 이미지 전개의 시작과 끝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그럼 그 말은 조금 더 상수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내러티브 구조에 의해 설명될 필요가 없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내러티브가 잘 사전에 그 표준국어대 사전에 안 나와가지고 논문 하나 보니까요. 내러티브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의도적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이제 발췌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구조. 그래서 기존의 이야기 구조에 의해 설명될 필요가 없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러티브 구조는 이야기 구조다. 자, 그래서 비디오 아트가 관객에게 제시하는 것은 동영상 이미지 자체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집적성이다. 이건 누구예요? 비디오 아트입니다. 지금 그 영화하고 비디오 아트하고 막 섞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언제든지 섞여 있을 경우에는 선택지로 가져오면서도 여러분들의 혼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적인 내러티브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동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가? 영화가. 반면에 비디오 아트의 내러티브는 비설명적. 이거는 뭐야? 설명을 동반 그리고 비설명적. 완전 뭡니까? 대상 간의 차이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비설명적인 방식으로 관객에게 제시된다. 그러므로 비디오 아트의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러티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비디오 아트의 전개 과정은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시간적 과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일치하지 않는다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없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디오 아트의 관객들은 영화의 관객들처럼 다음 장면을 예측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장면과 장면 간의 변화 자체에 집중하거나 주목하게 된다. 왜냐면 장면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장면이 중요한 거야. 물론 영화도 중요해요.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 장면이 중요한데 조금 놓쳤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간의 흐름이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극복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시간적 과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우리 미술관 가보면은 뭐 이렇게 모니터 같은 게 여러 개 있고 막 뭐 다른 장면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니터 안에 있는 그 장면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 다음에는 뭐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 가능한 학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측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이 실제로 맞은 학생이 많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떠올려 보면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면과 장면 간의 변화 자체에 집중하거나 주목하게 된다. 이는 비디오 아트에서는 시각 이미지의 전개가 인간의 감각을 통해 A를 통해 B 나왔고요.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장요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더 의지한다라는 거죠. 의지한다는 거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은 뭔가 사운드, 음악이라든지 배경음악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데 시각적인 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시각적에 의존을 하는 것은 영화보다는 비디오 아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디오 아트의 궁극적, 이런 것도 강조 표현으로 보면 좋죠. 궁극적인 매체는 인간의 신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디오 아트는 즉 나왔으니까요. 신체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감각적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더 그 감각에 의존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감각 중에서도 시각이 좀 대다수를 차지할 것 같아요. 비디오 아트와 영화가 다른 점은 아예 차이점이라고 딱 대놓고 얘기하죠. 영화의 관객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어디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영화관이죠. 비디오 아트는 갤러리나 미술관이라는 환경 속에서 보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시간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다. 화장실 잠깐 갔다 와도 되잖아. 그래도 뭐 상관없는 거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이쪽으로 봤다가 저쪽으로 봤다가 이렇게 아니면 뒤돌아서 봤다가 이렇게 가능한데 만약에 영화관에서 일어났다가 영화를 뒤로 봤다가 그 다음에 영화 상영하는 거 갑자기 무대 같은 데 위로 올라갔다가 뭐 이러면은 이제 욕먹는 거지. 이 차이는 단순히 동영상 이미지가 전개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라는 것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A가 아니라 B는 B에만 사실이 걸려 있는 건데 A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은 A와 B 동시에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아트가 영화와는 다른 제작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디오 아트 작가들은 관객이 줄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완전 눈에 익었죠? A가 아니라 B, 줄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술작품의 오랜 기능 중 하나인 관객의 개인적인 반성을 끌어내기 위한 예술적인 장치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 뭔가 영감을 주는 거겠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영감을 줍니다만은 일단 줄거리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은 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 다음 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화면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러면서 줄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적으로 그때 보이는 어떤 모니터 안의 장면들, 그것이 이제 영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인 반성인데 이거 뭐 벽 보고 반성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고요. 지금 뭐 개인적인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비디오 아트는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죠. 작가 이 배경에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 사람 이름인가 봐요. 좀 배경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비디오 합창에서 비디오 카메라는 작품 안에선 관객의 영상을 컴퓨터로 전송한다. 컴퓨터로 전송된 영상은 10개의 화면으로 나누어지고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구동과 정지가 반복되며 10개의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 조합된다. 이를 통해 관객은 실제 현실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저마다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전형적인 뭡니까? 전형적인 비디오 아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시간과 공간을 저마다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시간의 흐름하고 거리가 머니까 얘는 비디오 아트다. 그러면 나를 보실까? 나는 이제 저기 깜찍하게 함정 팔았다고. 미국의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이 1964년에 발표한 무성 영화라고 하니까 이거 영화 결국 가는 비디오 아트 나는 영화 이 차이에 기반해서 선택지를 읽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함정이요. 왜? 엠파이어는 영화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뿐 아예 대놓고 뭐 비디오 아트에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 함정이라는 거죠. 영화 형태지만 비디오 아트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8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화면에 담는다. 즉 실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양과 구름의 움직임 같은 환경의 변화만을 보여준다. 이 작품을 보면서 관객들 특히 구름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해나 달은 오히려 예측할 수가 있다고. 방향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어느 방향에 있느냐를 우리가 바탕으로 논리적인 시간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아니 구름이라는 것은 뭐 그때그때 다른 건데.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관객들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안 봐요. 이러면 뭐로 봅니까? 구름만 지나가는 거, 예측도 안 되는 거. 오히려 이런 반응이 이 영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와우.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지루해, 나가야겠어, 딱 나갔어. 그러면 어떤 거야? 그 영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얘기. 뭐 개인적으로 공감은 안 됩니다만은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지요. 가의 관객은 가는 뭐예요? 이거 결국 가와 나는 다 뭐예요? 비디오 아트인 겁니다. 특히 나를 영화로 보고 전형적으로 영화와 비디오 아트의 차이점일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고 들어갔으면은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동영상 이미지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비디오 아트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뒤로 돌아서 뭐 볼 수도 있고, 뭐 한 발 들어서 볼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4단락 네 번째 줄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 2번 가의 관객이 재구성하는 시간은 이미지처럼 지각되며 관객의 상상력과 직접적으로 대응된다. 1단락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서 비디오 아트의 특징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3번 나의 관객은 영화를 보면서 장면과 장면 간의 변화 자체에 집중하거나 주목하게 된다. 저 변화 자체에 집중한다는 거 3단락 16번째 줄 17번째 줄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의 관객이 느끼는 지루함은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감각적이고 신체적인 반응이다. 지루하다 뭐 이런 거죠. 저 지루함은 뭐 때문에 그 구름이 움직이는 그 시각적 이미지 때문에 지루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맞을 뿐더러 특히 3단락 마지막에서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좀 쉽게 고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가의 관객과 달리 나의 관객은 가나, 그런데 뭐라고 했어? 둘 다 비디오 아트라고 했잖아요. 영화의 줄거리를 통해, 줄거리 아니라니까 제가 써놨잖아요. 둘 다 비디오 아트이기 때문에 줄거리와 무관하다, 이렇게 정답을 5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 지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예술 지문은 아니었다,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